안녕하세요, 곽 작가입니다. 오늘은 의외로 난잡했던 그리스의 술자리 심포지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. 이 심포지움이라고 하면 오늘날에는 그냥 학술대회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요. 원래 이 단어는 그리스 심포지온에서 나온 말입니다. 그리스 심포지온, 심포지온은 심피네인이라는 그리스어 동사, 함께 술 같은 걸 마시다. 그런 동사의 명사형이에요. 그 심포지온.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회식이죠. 회식. 술자리. 회식입니다. 그런데 고대 그리스에는 이 심포지움이라는 제목의 책을 쓴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. 유명한 사람. 둘 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인데요. 한 사람은 플라톤이고 다른 사람은 그세노폰입니다. 플라톤의 심포지움은 주로 향연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. 물론 뭐 그세노폰의 심포지움도 향연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고요.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은 회식입니다. 소크라테스와 그 친구들이 모여서 술 마시면서 뭐 농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기 이론도 얘기하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, 둘 다. 근데 이제 플라톤의 심포지움이 크세노폰보다 훨씬 더 유명하죠. 근데 둘 다 재미있습니다. 읽을 만해요. 그런데 이 심포지온이라는 게 어떤 회식이냐, 구체적으로? 그냥 뭐 술집에서 뭐 하는 회식이냐, 아니면 집에서 하는 회식이냐, 좀 다르잖아요. 근데 좀 고대 그리스의 회식은 좀 특징이 좀 있었어요. 일단 이 집에서 하는 회식입니다. 아주 부자나 아주 귀족이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회식이에요. 그러니까 사전에 초대할 사람도 정하고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할 수는 없고 한 달에 뭐 한두 번, 많아야 서너 번 정도 많이 할수록 초대자의 주최자의 위신이 높아지는 거죠. 그리고 뭐 아무 때나 막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무슨 계기가 있을 때, 이를테면 올림픽에서 어떤 사람이 우승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디오니소스 제전에서 어떤 극작가가 아주 좋은 작품을 발표했다든가 뭐 그런 계기가 있을 때 그 사람 초청하고 그리고 알만한 사람들 좀 초청하고 뭐 아니면 이제 뭐 해외에서 유명한 소피스트가 이렇게 아테네를 방문했다든가 하면 또 그 소피스트와 함께 다른 사람들 좀 초청하는 경우도 있었어요. 그래서 좀 많이 여는 사람은 심포지움을 많이 여는 사람은 한 달에 한 서너 번도 열고 그랬답니다. 음. 근데 이제 꼭 초대된 사람이 기본적으로 참석하는 거고요. 초대받지 않아도 초대된 사람한테 붙어서 가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전체 인원은 보통 아주 적으면 한 대여섯 명, 많으면 한 20대명까지 보통은 한 10명 내외가 이제 참석했다고 합니다. 그 외에 이제 초대받은 사람 외에 뭐 가무단이나 아니면 이제 음악 연주하는 사람들, 그 외에 뭐 쇼하는 사람들, 뭐 아크로바트 같은 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. 댄서는 당연히 있었고요. 그리고 심지어 헤타이라는 이제 창녀와 기생 중간 정도 아니 창녀보다 기생에 가까워요. 옛날에 그 고대 그리스는 창녀를 포른이라 그랬는데요. 이 포르노의 어원이겠죠. 이 포르니보다 좀 고급인 헤타이라들도 꽤 많이 참석했어요. 근데 이 심포지온에는 불문율이 좀 있어요. 일단은 시작은 저녁에 합니다. 낮에는 안 해요. 낮에는 좀 분위기가 좀 그렇죠. 저녁에 하는데 이 참석자들은 일단 몸이 깨끗해야 돼요. 참석하기 전에 목욕을 하고 신발도 그렇고 옷도 깨끗한 신발, 깨끗한 옷을 입어야 돼요. 아주 더러운 차림옷으로 이렇게 심포지움에 참석하면 큰 실례랍니다. 그래서 평소에 잘 안 쓰는 소크라테스도 열심히 씻고 갔답니다.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 그 누군가는 이제 손님이 그 부잣집에 앞에 오면은 기다리고 있던 노예가 이제 내실로 안내를 하는 거죠. 내실을 보통 이제 그리스로 안드론이라고 했는데요. 안드론으로 남자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. 남자들의 방 안드론으로 이제 안내를 합니다. 이게 사실은 파티 전용 공간입니다. 그러니까 심포지온 전용 공간이죠. 부잣집은 이런 게 있었어요. 그 이제 안드론에 가기 전에 노예가 손을 씻어줘요. 그러면 이제 손님은 샌들 벗고 신발 벗습니다. 신발 벗고 이제 안드론으로 갑니다. 주인이 나와서 물론 왔습니까? 반갑습니다.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이렇게 반기죠. 그럼 아이고 자네 집 멋지네. 벽에 이제 프레스코가 아주 멋지네. 뭐 이렇게 덕담도 한마디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다들 이렇게 기대 있죠. 예. 이 기대는 소파에 앉아서 놀았습니다. 회식이니까 술을 마셔야겠죠. 근데 이제 술 마시기 전에 먼저 밥부터 먹습니다. 이제 밥을 거창하게 뭐 찌개 같은 거 먹는 건 아니고
어떤 과일이나 견과류, 뭐 치즈 같은 요즘으로 치는 와인 안주 느낌의 그런 이제 음식들이 좀 나왔어요. 이게 오늘 뭐 목적이 이게 먹는 게 아니니까 마시는 거니까 이렇게 먹는 걸로 배를 지나치게 채우지 않는다 이런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던 거죠.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음주를 시작하는데요. 음주하기 전에 어, 그리스 사람답게 디오니소스 신한테 헌주를 한 판 하고 신의 시와 이렇게 한 판 하고 그리고 이제 음주를 시작합니다. 근데 초반부터 취하는 건 금기였습니다. 그러니까 후다후다 마시는 게 아니고 아주 천천히 마시는 게 그리스식 음주법입니다. 사실 지금도 그래.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 술 많이 안 마셔. 마실 때 이제 천천히 마셔, 천천히. 그리고 옛날에는 술 자체를 혼주에서 마셨어요. 혼주. 술을 섞어 먹는 거죠. 물하고 술하고 섞어 먹었습니다. 와인대 물 비율이 2대 5, 1대 3 정도로 물이 많죠. 그리고 혼죽이라고 따로 있었어요. 그 그림에 보이는 저런 항아리 같은 데다 물하고 술하고 타서 먹었어요. 그래서 북쪽의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물을 안 타서 술을 먹었는데요. 그냥 그리스 사람들은 마케도니아 놈들을 야만인이라고 하면서 그 놈들은 그 생으로 날로 술을 먹는다고 야만인이라고 그랬어요. 뭐 날로 술 먹으면 사람이 미친다고 아마 알코올 중독이 된다는 얘기겠죠. 그랬습니다. 술을 적당히 마시고 나면은 소위 심포지 아르코스라는 걸 선정합니다. 그러니까 술자리 대장 같은 거죠. 이 사람이 근데 이 술자리를 이렇게 지휘한 사람인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각자 몇 잔씩 마실지, 뭐, 그리고 이제 술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.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이를테면 그 주제는 뭘로 할 건지 이런 걸 정하는 겁니다. 근데 아주 엄격하게 지켜지는 않았어요. 뭐 어떤 사람은 술이 세고 어떤 사람 약하고 그러니까 뭐 오늘 술자리는 뭐 다들 각자 10잔씩 마신다 그래도 정한다 해도 어떤 사람은 5잔 마시고 어떤 사람은 20잔 마시고 그런 거죠. 참고로 소크라테스는 술이 굉장히 셌답니다.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가다가지 않았대요. 그리고 이제 이 주제를 정하는 것도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플라톤의 심포지움 같은 책을 보면 주제가 사랑이에요, 사랑. 그리고 크세노폰의 심포지움에서는 주제가 각자가 가진 재주 이야기였어요. 어떤 사람은 뭐 뭘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뭘 잘하고 소크라테스는 거기 자기 재주가 중매 재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. 그래서 그 사람과 사람을 엮어주는 그런 재주가 있다고 주장해요. 음. 그래서 이 주제가 정해지면 이제 각자 이야기를 하는 거죠. 플라톤의 심포지움에서 제일 유명한 사랑 이야기는 그 아리스토파네스의 사랑 이야기 유명합니다. 한번 나중에 보세요. 재밌어요. 술이 떨어지면 금방금방 항아리에 다시 채워옵니다. 술이 진짜로 떨어지면 주인이 쪽팔리는 거죠. 안주도 물론 계속 나옵니다. 이제 과일이나 뭐 마른 안주죠. 마른 안주 주로. 그런 배가 안 부르는 걸로. 그 다음에 술도 취하고 이제 게임도 하는데요. 뭐, 술 마신 잔을 던져서 뭐 다른 잔을 맞추는 그런 게임도 있고, 뭐 이상한 뭐 게임이 좀 있었어요. 그리고 이쯤 되면 엔터테이너가 등장하는데요.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저런 아가씨들이 이제 나시 같은 걸 입고 나와서 이렇게 피리도 불고, 피리는 저 아블로스라는 피리입니다. 이게 피리가 2개 붙어 있는 건데요. 퉁소 같은 소리 나요. 그리고 리일이라고 왜 뭐 하프 비슷한 작은 하프 비슷한 그런 악기도 들고 공연했는데요. 포인트는 여기서 이렇게 나시 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거. 그리고 그 외 엔터테이너들, 그러니까 뭐 서커스 같은 거 하는 사람도 나왔어요. 이렇게 거의 반쯤 벗고 나와서 이렇게 막 공연도 하고 그랬어요. 그리고 춤도 추고 뭐 그랬죠. 이런 뭐 이상한 뭐 묘기도 부리고. 근데 이런 아가씨들이 많은데요. 이, 이 아가씨들은 중에는 창리 역할을 하는 아가씨들도 꽤 많았어요. 그래서 적당히 술을 오르면 이 중에 뭐 한 사람이랑 또 눈이 맞거나 뭐 계산이 맞아서 옆방에 가서 또 한판 하고 오는 그런 참석자들도 꽤 많았습니다. 그리고 그 외 다른 공연으로는 그저 높은의 향연에 보면은 그 남녀 아주 잘생긴 소년 소녀가 나와서 연애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아주 뭐그 성교 같은 교합 장면을 보여주는 건 아닌데 둘이 굉장히 서로 이제 애틋하게 서로 안고 사랑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. 뭐 그런 것도 볼거리가 되죠. 그렇습니다. 그리고 공연자들도 뭐 약간 창녀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헤타이라들도 합류를 했거든요. 헤타이라는 비기생 같은 건데요. 약간 일반적인 창녀와 좀 다른 고급 기생이죠. 심포지엄을 주최한 주인이 고용을 합니다. 근데 이제 추가 요금은 아마 각자가 냈을 겁니다. 그래서 뭐 서로 취하면 이제 어, 무용수하고 눈이 맞아서 가든지 헤타이라고 눈이 맞아서 가든지 이렇게
옆방에 가는 거죠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되면 이렇게 대충 막 시끌벅적하게 이렇게 다들 잘 놀고 이제 또 분위기 또 가라앉겠죠. 그러면 이제 주인이 보고 대충 타이밍을 보고 이제 종료로 전환합니다. 오늘이 여기까지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다들 슬슬 일어나는 거죠. 근데 꼭 2차, 3차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이런 사람들은 이 술자리 끝나도 나와서 막 소리 지르면서 2차 가자, 3차 가자 그랬습니다.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게 술 취한 사람들이 떠들고 돌아다니는 걸 이제 그리스 말로 코모스라고 하는데요. 뭐 대부분 이제 귀족집 자제들이고 힘센 사람들이라 그렇게 떠들어도 아무도 뭐 뭐라고 못했다고 합니다. 사실 심포지움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 서민들하고 그리가 좀 먼 얘기예요. 서민들은 동네 술집에서 그냥 좀 마시고 그랬고요. 심포지움은 이제 상류층들의 그 유대감과 때로는 정치의식을 이렇게 통일을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. 또는 이제 외국의 손님이 오면은 이제 프록세노스라고 그 귀족들 중에는 외교관 역할을 하는 귀족들까지 있었거든요.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외교 도구가 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